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개별 상봉에 이어서 남북 이산가족이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남과 북으로 떨어져 60여 년 만에 재회한 가족들, 그동안 못다한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감동의 사연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오전에는 이제 비공개로 개별 상담을 했고요. 이 시각 현재 점심 식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12시 반 30분부터 2시 30분까지니까 지금 한 1시간쯤 지났죠. 그리고 지금 금강산 호텔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간단한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준비해 갈 수 없으니까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놓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거 끝나면은 오후 4시 반부터 다시 단체 상봉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비공개로 열린 개별 상봉, 아무래도 취재진이 없이 가족들끼리만 비공개로 만남을 갖다 보니까 더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제 어떤 상봉자가 한 말이 있었습니까? 60년간 헤어졌던 이야기를 어떻게 단 3일에 다 쏟아낼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뭉클하게 했죠. 어쨌든 뭐 가족사 같은 경우 이제 집안에 누군 이제 뭐 생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날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신청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사망 날짜를 좀 정확히 알려달라, 제사라도 제 날짜에 지낼 수 있게끔, 예. 이런 아픈 사연도 굉장히 많았었죠. 오늘 일단 지금 남북 이산가족 점심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화면은 이제 조금 뒤에 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점심을 함께 하면서 또 어떤 음식을 함께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과거 형태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하고 좀 식사 비슷합니다만 북한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지 않고 조미료가 없어요. 조미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때문에 우리 전통 음식들을 많이 드습니다. 과거에 이제 초창기에 이산가족 상봉하면 이제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북측 오래 살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기름기 있는 걸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통 음식들 이제 좀 그런 부분들로 많이 준비가 됐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도 보이십니다만은 저런 형태의 우리 전통 음식, 우리가 한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식사를 하죠. 예. 보통 이 점심이 뭐 한 번은 남측에서 제공을 하고 또 한 번은 북측에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개별 가족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해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측 당국자들이나 남측 당국자들이 사전에 약속된 아주 미세하게 약속들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데 이제 개별 상봉에서 우리가 이제 남측 가족들도 북측 가족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기존에 뭐 파카라든가 시계 이런 거에서는 뭐냐면 당국 간 협의에 따라서 미화 1,500달러까지는 북측 가족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 오랜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개별, 아직 화면이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보면은 북측 당국에서 북측 가족들한테 단체로 남측 가족들한테 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겉에 이제 포장재 쇼핑백에 이제 대봉이라는 공통된 글자가 어떤 브랜드 네임 이름이 브랜드일 것 같은데 있고, 안에 평양수라고 이제 백두산 들쭉술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남측 가족들한테 간단하게 단체로 선물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건널목에서 열차에 치여서 경찰관 등 3명이 사상을 입었다는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울산 건널목 열차 사고인데요. 예, 울산에 있는 한 열차에서 건널목에서 열차에 치여서 경찰관 1명이 숨졌고 또 시민 1명이 숨졌고요.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선로 위에 장애인을 구하려다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열차에 치였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건널목에서 열차에 치여 경찰관 등 3명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그 건널목에 있었던 장애인을 구하려고 경찰관 2명과 시민 1명이 함께 장애인을 구하려고 돕다가 열차에 치여 경찰관 1명이 숨졌고 또 시민 1명이 사망을 했고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 나누다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차 상봉 때 이제 주어진 시간 통틀어서 12시간이고요. 네. 어제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에서 4시간, 또 오늘 3차례에 걸쳐 6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내일이 이제 1차 상봉 마지막 날이죠. 아무래도 남측이나 북측 가족들 오늘 밤은 거의 잠을 못 자는 그런 날이 눈물로 지새우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작별 상봉 시간을 북측에서 이번에 이제 1시간 늘려서 2시간으로 했고 이렇게 해죠. 이 반복이 2박 3일 동안 이제 이루어지는 패턴이 거의 이제 남과 북이 그동안 이번에 21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거의 패턴이 같죠. 그래서 2차 상봉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뭐 금강산 면회소 그야말로 회한, 기쁨, 눈물이 뒤섞인 정말 감동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산가족분들이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부부끼리 만나는 경우, 또 부자, 또 아버지와 딸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있다고 아무래도 하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해 2월에 비해서 부부간 상봉이 물론 자식들도 동반했습니다. 12명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부자지간을 포함한 어떤 직계 부부 상봉을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됐던 지금 화면에 나오죠. 7개월 만에 결혼 7개월 만에 헤어진 어르신들 두 부부의 이야기도 직접적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면 지금 이산가족 우리 남측에만 신청한 인사가 한 13만 명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가다고는 해마다 한 4,000명이 노한 등 이런 식으로 숨진다 그러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6년 후에는 이산가족이 아예 1세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80대가 한 40%, 예. 90대가 10%.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적십자사 측에서 한화 콘도의 속초 집결지죠. 거기다 휠체어를 한 30개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만큼 고령자가 많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사례죠. 예. 이제 어제 조금 전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65년 만에 재회한 부부의 모습 잠깐 볼 수가 있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었는지 저희가 잠시 화면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만나게. 내가 여러 번 집 떠나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단 말이야. 예, 19살에 집을 떠나는데 한평생 기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실제 이제 여기 사연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이산가족인데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들 다 북한 지역인데 제 주변에 봐도 이것보다 훨씬 더 기막힌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휴전선 접경 지역에 살던 주민들,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거기 있는 어른들을 보면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북으로 이동을 하다가 거기서 휴전선이 3일이 3년이 됐고 이런 식으로 30년이 되고 60년이 지나 보니까 눌러 살다 보니까 훨씬 기막힌 사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보면은 결혼 7개월 만에 헤어져서 이 청주에서 이순규 할머니가 청주에서 사시고 있다 그러죠. 65세 된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임신을 뱃속에 했었는데 예. 뱃속에 그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래서 거죠. 아들 65세 된 아들 이야기도 참 눈물겹죠. 저도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다. 그동안 아버지 없는 아들로 살아왔는데 참 힘들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65세 오장균 씨인데요. 그분의 그 이야기도 좀 있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도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서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요. 참
이산 가족들 이게 점점 또 고령화가 되고 점점 이렇게 그렇죠. 직계 가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적십자사 통계로 봐도요. 예. 이런 직접 상봉이 통계는 20.3%밖에 안 되고 생사 확인부터 하게 해달라 이게 거의 49.6% 절반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제사 날짜라든가 그리고 예. 지금 뭐 또 하나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하는데 고령자 위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측 시각에서 보면은 좋지만 이 이상 가족이 상봉은 북측에 남아 있는 가족, 북측에서 신청했을 때 남한에 남아 있는 가족 이게 상호 맞아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조율하기가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뭐 1000명, 10,000명도 만나게 해주고 싶지만은 북측의 어떤 체제상 문제상 예. 100명 이상 단위 모집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각 시도, 북한의 각 시도, 예를 들면 양강도 자궁도에 산다면 평양까지 오려면은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북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이상가족 상봉 회담할 때 가장 금기 시대에는 실무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발언들이 이제 예. 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속내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라면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라면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런데 50년, 60년 동안 그런 음식들을 드셔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애 일으키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오해들을 하고 이제 이상가족 상봉 문제는 탈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안타까운 것이 이번 1, 2차 상봉이라는 것도 8.25 합의에 따른 일회성 행사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상가족 문제를 취재하다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짧은 만남 긴 이별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것이 남과 북의 남북 관계사의 모든 분야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상가족 남과 북이 의제에 오른 게 1971년 9월 남북 적십자에다 예비회담 때 하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상가족 상봉이 성사된 거는 1985년도에 들어서거든요. 예. 그래서 오랜 세월 또 남과 북이 헤어지면서 여러 가지 외적 변수에서 이게 가족들끼리 만나는 게 쉽지 않았죠. 앞으로 좀 가족들, 직계 가족만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좀 또 눈에 띄는 부분이요. 북한에서 선정한 상봉당 다수를 보면은 네. 좀 지식인 계층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차례 보면 예. 공통적으로 그래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북측의 인사들은 예. 서너 번씩 만나는 사례. 이번에도 북측의 고위층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체제 옹호론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북측이 이제 체제 옹호론자들 한 6만 내지 한 8만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쪽 사람들은 두세 번 만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북측이 신청했던 사람들은 이게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측 그렇죠. 가족들도 서너 번씩 만나는 이런 좀 약간의 예. 숨은 이야기도 이번 있죠.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직계 가족들끼리 좀 먼저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